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자동차 보험 갱신하실 때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지? 예전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매년 보험료는 오르는데 혜택은 줄어드는 것 같고 약관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오늘은 2025년 8월 16일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안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험료 몇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안전운전 습관과 차량 관리 철학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꼼꼼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차량 수리할 때 어떤 부품을 선호하시나요? 조금 비싸더라도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을 쓰시는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순정 부품을 선호하실 겁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이번 약관 개정으로 그런 선택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왜 바뀌는 건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할 때 보험사에서 순정 부품 기준으로 수리비를 보상해줬습니다. 순정 부품이라는 건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만든 부품을 말합니다. 현대차면 현대차에서 만든 부품, 기아차면 기아차에서 만든 부품이죠. 그런데 이제는 품질인증 부품도 보상 기준에 포함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품질인증 부품이라는 건 민간단체인 KAPA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한 대체 부품을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인증받은 부품이니까 품질도 괜찮을 거고 선택의 여지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싼 부품을 기준으로 보상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정 부품을 쓰고 싶어도 차액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순정 부품과 품질 인증 부품이 뭐가 다른지 알아야 하거든요. 순정 부품, 영어로는 OEM 부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만들거나 제조사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서 협력업체가 만든 부품입니다. 이런 부품들은 자동차 설계 단계부터 함께 개발되기 때문에 차량과의 호환성이 완벽합니다. 내구성도 보장되고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품질인증 부품은 제3의 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인증한 부품입니다. 성능이나 안전성에서 순정 부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평가받은 거죠. 가격은 당연히 인증 부품이 더 싸습니다. 보통 순정 부품 가격의 70%에서 80% 수준이에요. 그럼 인증 부품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품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거죠.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수리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순정 부품을 쓰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그런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페이백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할 때 보험사에서는 일단 순정 부품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을 써서 수리를 했다면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순정 부품으로 수리하면 30만 원이 드는데 대체 부품으로 수리하면 20만 원이 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만 원 차액 중에서 일정 비율, 보통 80% 정도인 8만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 제도의 장점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정 부품을 쓰고 싶으면 보험금 전액을 수리비로 쓰면 되고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으면 대체 부품을 써서 차액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런 페이백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가장 저렴한 부품, 즉 품질인증 부품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정 부품을 쓰고 싶으면 차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페이백도 없고 보험사에서는 인증 부품 가격만 보상해주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돈 몇만 원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선택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우리가 매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의 질이 일방적으로 낮아진다면
이건 명백한 손해죠. 생각해보세요. 20년, 30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분들이 갑자기 보장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부품업체, 정부, 기관들끼리만 논의해서 정한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절차인지 의문이 듭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어떤 부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누적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한 번에 10만원씩 1년에 몇 번씩 사고가 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경제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물론 품질인증 부품도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순정 부품과 완전히 동일한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시니어 운전자들의 경우 반응 속도나 시야 등에서 젊은 운전자들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량의 안전성은 더욱 중요하죠. 브레이크 패드 하나, 타이어 하나의 차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절약을 위해서 부품의 질을 타협해야 한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보험의 본래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이 희생된다면 이건 보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인증을 받는지, 순정 부품과 비교해서 성능이나 내구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보험사나 정비업체에서 설명해준다고 해도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일까요?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건 공정한 거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품질 인증 자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들입니다. 이번에 품질 인증을 담당하게 되는 곳이 KAPA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같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KAPA는 인증기관인 동시에 부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인증의 핵심은 객관성과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이 인증을 담당한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는 인증 기준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부품을 평가하는지,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 데이터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증받았다는 딱지만 붙여서 파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믿고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정 부품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장단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선택해야 합니다. 더 복잡한 건 이해관계의 얽힘입니다. KAPA에는 부품 제조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가 만든 부품을 자기가 인증해주는 셈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시스템일까요? 게다가 보험업계와 부품업계 사이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절약하고 싶어하고 부품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을 더 많이 팔고 싶어해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의 명분으로 중소기업 부품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정 부품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든 대체 부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요.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의 몫입니다. 현대모비스, 만독, 한온시스템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진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이익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정 부품 기준으로 보상해줘야 했는데 이제는 더 싼 인증 부품 기준으로 보상하면 되니까 지출이 줄어들죠. 그런데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보험사들이 수리비를 절약한 만큼 보험료를 내려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결국 보험사는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그대로 유지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 이익은 고스란히 주주들의 몫이 되고요. 반면에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첫째,
순정 부품을 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질적인 보장 수준은 낮아지는 거죠. 둘째,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페이백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혜택도 없어져요. 셋째, 정보 부족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인증 부품의 실제 성능이나 내구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해야 해요. 이 모든 손해는 결국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정비업계의 입장은 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다양한 부품을 취급할 수 있어서 매출 증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들과의 갈등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순정 부품을 원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인증 부품만 보상해준다면 정비업체가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또한 인증 부품의 품질 문제로 나중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제조업체일까요? 인증기관일까요? 아니면 정비업체일까요? 이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비업체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운전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사항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니어 운전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을 가장 중시합니다. 오랜 운전 경험을 통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둘째, 차량을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자주 차를 바꾸지 않고 한 대를 10년, 15년씩 타는 경우가 많죠. 셋째,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차량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이번 약관 개정이 시니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대부분 순정 부품을 선호합니다. 안전성과 내구성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순정 부품을 쓰려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몇만 원씩 1년에 여러 번 사고가 나면 상당한 금액이 누적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런 추가 부담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큰 차량일수록 부품값이 더 비싸니까 부담은 더욱 커지겠죠. 새로운 제도나 인증 부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보험사나 정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일까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충분한 정보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시니어들은 오랜 기간 거래해온 보험사나 정비업체와의 신뢰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약관 개정으로 그런 신뢰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보장 수준을 낮춘다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정비업체에서 인증 부품을 권유할 때 정말 고객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건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차량을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의 장기적인 내구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순정 부품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증 부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아서 장기적인 성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만약 인증 부품을 사용했는데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보험사는 당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부품을 사용했다고 할 테고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시니어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반응 속도나 시야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안전장치들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레이크, 조향장치, 안전벨트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들의 성능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 절약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부품들까지 인증 부품으로 대체한다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이번 약관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제도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둘째, 산업의 공정성도 해친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거죠. 셋째, 졸속 시행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에요.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나 선택권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호 차량기술사회장은
기술적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증 부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홍문표 수입 차정비협 회장은 정비업계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정비업체들이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입니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나 보험업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어요. 특히 KAPA의 인증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 실질적으로는 대기업만 이익을 본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의 답변은 미흡했습니다.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런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소비자 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김상욱 의원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KAPA가 단독으로 인증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대신에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독립된 제3자 기관이 인증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등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부품업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기관이 순수하게 기술적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거죠. 또한 인증 기준이나 절차, 결과 등을 모두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계약 시에 소비자가 순정 부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순정 부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인증 부품도 괜찮다는 소비자는 할인된 보험료를 내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보험사도 리스크에 따른 차등,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어서 공정합니다. 기존의 페이백 제도를 없애지 말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제안입니다. 페이백 제도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보험사의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윈윈 제도였어요. 이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입니다. 대신에 페이백 비율을 높이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80% 수준인 페이백 비율을 90%까지 높이거나 더 많은 부품에 페이백을 적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 제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해요. 일방적인 결정은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협의체에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전면 시행하지 말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한 후에 본격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번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이나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들의 반응, 정비업계의 대응, 보험사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험료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우리도 모르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비관적인 얘기만 한 것 같지만 희망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생활의 안정장치입니다. 그런 중요한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소비자는 더 내고 대기업은 더 벌고, 그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